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포드는 지시했다. 해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것을 손에 넣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난 듯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 포드의 확신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할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한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에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은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는 톱니 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의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 볼 테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었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이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서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의 반복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왜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할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서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을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사고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과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인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때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당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의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부를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고자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이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걸려있을 뿐이다. 경제적인 독립, 부귀, 사회적인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끈기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끈기 있는 습관을 기르려면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날의 일상이 된다. 두려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복돋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전쟁터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을 행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건을 기억하고 불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향이 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행운의 순간이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걸까?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과 달리 행운의 순간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간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가는 길에 서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게 만들어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당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눈앞에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해준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문지기들은 선의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행운아들은 문지기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본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욱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이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기대해도 되는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만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된다. 1.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2.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3.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4.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한두 사람.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정신이 자극받으면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극어는 10가지인데 자극원을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되고 잠재의식의 창고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천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창조력을 이용할수록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조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사용해야만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감을 통해 움직인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디작은 목소리를 따랐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상상력이 날카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예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유명한 대중연설가는 눈을 감고 창조적 상상력에 온전히 기댈 때 연설을 가장 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설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어째서 눈을 감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포드는 지시했다. 해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것을 손에 넣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난 듯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 포드의 확신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할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한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에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은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는 톱니 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의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 볼 테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었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이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3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서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의 반복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왜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할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서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을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사고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과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인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때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당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의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부를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고자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이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걸려있을 뿐이다. 경제적인 독립, 부귀, 사회적인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끈기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끈기 있는 습관을 기르려면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날의 일상이 된다. 두려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복돋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전쟁터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을 행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건을 기억하고, 불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향이 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행운의 순간이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걸까?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과 달리 행운의 순간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간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가는 길에 서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게 만들어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당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눈앞에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해준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문지기들은 선의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행운아들은 문지기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본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욱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이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기대해도 되는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만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된다. 1.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2.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3.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4.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한두 사람.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정신이 자극받으면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극어는 10가지인데 자극원을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되고 잠재의식의 창고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천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창조력을 이용할수록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조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사용해야만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감을 통해 움직인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디작은 목소리를 따랐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상상력이 날카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예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유명한 대중연설가는 눈을 감고 창조적 상상력에 온전히 기댈 때 연설을 가장 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설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어째서 눈을 감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